위기, 위험을 마주칠 때 뇌는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기의 시간을 내 것으로 가지자. 개념원리 미적분. 자, 이번 단어는 수열이 극한 단어 중에 급수 단어입니다. 자, 급수라는 게 한자로 쓰면요, 이게 덜 급자예요. 급수, 좀 어릴 때는 물이 상수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서 급수 단수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물을 공급한다는 뜻이 있지만 수학에서는 수를 더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엄마 아빠한테 쌤 때 공부하는 데면 2015년 교육과정 전에는 무한급수라는 단어가 있단다. 첫 곳에 있는 옛날 책, 수학책 보시면 예전에 무한급수라는 말을 썼었어요. 네, 옛날 책이고, 자, 이 정의는 이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점점점점 찍은 걸 말 그대로 무한대까지 합을 나타내요. 시그마를 써서 표현한다면 항상 있는 녀석은 시작항 번호였지. 시작이 아니라 시작항 번호고요. 이건 끝나는 포인트, 엔딩 포인트였어요. 이 녀석이 일반항이었었어요. 납득되시죠? 했던 거죠, 수일할 때.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AN이에요. 자, 그럼 복습합니다. 자, 쌤 눈을 쳐다봐. 여기 보세요. 수령과 필기했던 거야. 누구 물어보더니 이렇게 꼭 얘기해라. 발사는 반드시 뭘로 조사한다? 그렇지. 극한값의 뭐로? 유무로 판단합니다. 수렴하면 말 그대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러지 않으면 발산이죠. 이게 두 가지 꼴이 있어요. 흔히 유한 확정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입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꼴은요, 부정형 꼴이 있었어요. 이번 선생님 짧게 적고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 꼴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근데는 분자 분모의 최고차 계수비를 따지죠. 차수가 똑같을 때는. 그죠?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는 0으로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는 발산이었어요. 납득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꼴은요, 0분의 0꼴이었어요. 이것도 두 가지 꼴이 나눠지지. 다항식 꼴이면 인수분해의 약분되고, 루트가 있으면 분자 분모가 각각 유리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0-0 꼴은 뭐였어? 여기 두 가지 꼴로 나눕니다. 다항식 꼴이면 최고차를 묶어내고,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였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웠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0 꼴은요, 적당히 통분 또는 유리화예요. 근데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어제 수업했던 고3반 수업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문제 이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를 보여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쪽은 무한대로 가. 근데 그 극한까지 수렴해. 그러면 가운데 뒤에 있는 곱하는 게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무조건 수렴은 아닌데,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앞쪽이 무한대로 가면 뒤쪽은 0으로 가야 상쇄되거든요. 뭐 그런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렴 발생은 뭘로 조사한다? 극한값으로 조사한다는 게 이게 약속인데, 급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하면 어때? 수렴 발생을 조사할 수 없어. 못해요, 이 자체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는에서 큰 사치를 적었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걸 SN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가자. 부분합이라고 부르거든. 부분합의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적어드릴까요? 알겠죠? 부분합 SN의 극한값은 없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SN을 구한 후에 그 무한에 보내버린 거나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가 잡이나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사치 기호 이제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냥 같이 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누구 급수를 물어보거든. 아, 원래 수렴과 발산은 극한값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급수 자체 시그마 가지고는, 시그마는 표현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표현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거 가지고 수렴 발산 조사 못하니까 부모답 SN에 관한 극한으로 조사한 거예요. 납득되죠? 네, 이게 다예요. 이게 원블락입니다. 알겠지? 부분합은 적어놓은 거고요. 개념원리 미적분 P38쪽 급수의 수렴 발산. 했던 얘기 그대로 합니다. 급수의 수렴이라는 것은 급수 이 녀석 가지고 수렴 발산을 조사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보시면 요 기호입니다. 이게 원박스를 했습니다. 자, 급수의 정의는 이 녀석이 제일 중요한 단어야. 좀 전에 위에서 했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이 정의예요. 다른 정의는 없습니다. 눈치껏 닦고 봐도 없어요. 물론 표현을 살짝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이 개념이 이제 저 뒤에 정적분 파트에 들어오면 구분구조법이라 나와요. 저 뒤 정적분이 최고 난이도 수학이에요. 최고난이도 수학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볼 거예요. 책을 한 권을 통째로 머릿속에 다 집어야 된다.
낮게 문제 한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안 풀린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돼요. 근데 이론 자체는 절대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납득되시죠? 예, 이 급수 다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럼 그 위에 거는 발산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합 SN, 여기서 보이죠? SN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 발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별 쳐놓고 너무 정의다. 이렇게 정의 적어둘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딱 적어놓으세요.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 그 합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부분합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N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 그 합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게 일종의 약속입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P38쪽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녀석 계산할게요. 물론 지금 내가 풀고자 하는 풀이는 내 본래 풀이와 좀 다른 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음에 다시 풀어드릴 겁니다. 우선 보세요. 그런 거 잘 보세요. 이 녀석이 일반항이에요. 납득되시죠? 오, 그래? 일반항 A에는 분모가 두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네. 흔히 부분분수의 분해, 이항분리. 큰 거를 B로 잡아. 작은 거를 A로 잡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통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B 마이너스 A분의 C 소거를 한 후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납득되죠? 앞에 계수는 1이니까 아하 이런 식으로 통분전에 이렇게 나타낸 거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두 번째 단추는 급수 가지고 수렴 조사, 발산 조사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Sn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싶어.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럼 SN을 표현해 볼게요. SN은 시그마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일반은 AK죠. AK를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n자리 K를 대비해서 첫 번장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럼 n번장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럼 망원급수의 원리에 의해서 앞에서 두 번장이 소거되면 뒤에서 두 번장이 소거되어 있어요. 다 소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남아? 라고 묻거든. 앞에서 첫 번장이 남으면 뒤에서 마지막 번장이 남는다고. 좌우 대칭이 남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쓴 후에 그럼 세 번째는 그 급수는요. 부분합의 급수와 부분합의 극한값 똑같거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그대로 sn 그대로 집어넣으면 뒤쪽 이 항은 어디로 수렴해요? 그렇지, 0으로 수렴하잖아.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죠. 그래서 1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아니 이거 첫 번째는 그냥 러프하게 쓰면 이 준식은 1곱 2분의 1, 두 번째는 2곱 3분의 1, 세 번째는 3곱 4분의 1. 아니 이렇게 하면 무한히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1로 수렴합니다. 하지만 1보다 조금 게다가 좀 작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계시죠? 이렇게 큰 개념을 잡고 이런 문제는 수능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00% 나옵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P39쪽에 있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되어 있는 급수인데 자 테스트 할 겁니다. 함수의 수렴과 자 연수장 펴세요. 발산은 how 어떻게 조사하죠?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의 수렴과 발산은 이거 교육과정이 있어요. 내가 자 뭐냐면 좌극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우극한 리미트 x가 a 플러스 갈 때 이 좌우극한이 같을 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내용 정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납득되시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데 이걸 알아야 이 미적분에서 이 급수, 이 수렴 발산을 어떤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건 수열이잖아. 어떤 단어가 어디 있어요? 이게 보시면 수열이죠. 수열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급수는요. 이 자체가 수열입니다. 맞죠? 정의를 적으면 시그마 첫 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AN이잖아. 이거 가지고 수렴 발산 조사 못한댔지. 그래서 부분합 SN에 관한 리미트, 극한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일반한 AN을 나열할 때는 중괄호 점점 찍는 거 기억나죠? A1, A2, A3, A4 이렇게 쭉쭉쭉 적을 거 아니에요. 무한부터 적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에서는 함수에서는 어때? 좌우극한으로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극한값이 다가가느냐 수렴하느냐 판단했잖아. 맞지요? 그런데 수열에서는 함수를 못 그리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밑에 얘기가 있겠지만 내가 급하게 지어내 볼게요. 일반은 AN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은 이건 수렴 조건이긴 하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려요. 점만 찍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점을 찍어서 하는데 수학적으로 계속 점을 찍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보시면 S2n-1의 극한값과 S2n의 극한값 짝수와 홀수의 극한값이 수렴하면 수렴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 S3n-1과 S3n-2와 S3n의 3개의 3배수의 형태의 극한값이 같을 때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짜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당연히 4배수 형태로 4개야. 안 돼도 되겠지 더 이상?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야. 또는 4n-1, 4n-2, 4n-3, 4n까지 4개를 주기성을 떠가지고 주기성의 규칙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도 주기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거기에 또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형태가 많이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비슷하지 않나? 함수에서는 얘를 따지고 수열에서는 짝콜에 SN의 극한을 쓰는 거야. 왜? 이거 가지고 조사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합의 극한값 조사하는데 그게 짝수 번째까지 합과 홀수 번째까지 합 또는 3배수, 3배수보다 1더 큰 수, 3배수보다 2더 큰 수의 항수의 극한값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린다면 만약에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그 위에 그대로 쓸게. 이 녀석이 별로 수렴한다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3n-1등도 그냥 수렴해요. 왜요? 이 의미는 이 녀석의 의미는 수렴한다는 의미는 그 안에 뭐가 돼 있어? 홀수와 짝수, 3배수와 3배수보다 큰 수, 3배수인 수와 똑같이 수렴한다는 게 다 이 검증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이 수렴한다면 그 항수가 2n이든 3n이든 4n이든 무조건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꼭 정리 정돈해 두셔야 됩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